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3 정부회계 감사론 제 6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 6장 결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closing. 이거는 총계정 원장을 closing, 문을 닫는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이면 한 달 결산, 한 달 만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결과를 냈는가. 한 분기, 한 분기는 세 달을 한 분기라고 그래요. 세 달 동안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했을 때 분기별로 결과가 어땠는가. 반기, 6월 31일까지 또 12월 31일까지 결과가 어땠는가 보는 것이 결산, 반기 결산, 온기 결산, 1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연도가 다르게 될 수도 있지만 1년 동안의 결산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결과물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사전 개념으로 따지면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지출을 마감한다는 게 클로징이에요. 마감하여 계산함 또는 그렇게 산출한 계산.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 정리하거나 마무리함.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월 말이나 분기 말, 연말에 특정 기간 동안의 영업 활동과 재산 상태의 변화를 총정리한 것, 그것을 closing 이렇게 한다. 영어로는 the fulfillment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especially for the sale of real estate. 그러니까 나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걸 결산이라고 하고, 이 실제 결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기준으로 또 9월 결산이라고 하면 9월 말 일 기준으로 총계정 원장을 예비로 마감을 합니다. 마감한다는 얘기는 왼쪽 오른쪽 다 합해 봐가지고 잔액이 얼마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이것이 총계정 원장의 마감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산표라고 하는 거를 trial sheet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보는데, 이건 뭐냐면 총계정 원장별로 현금은 얼마 남았고 유형자산은 얼마 남았고 부채는 얼마 남았고 이런 것들을 총 한번 어? 시험 삼아서 시산이라고 시험 삼아 계산해 보는 거를 시산표. 이걸 또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는 거는 정산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정별로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생주의 회계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완전한 거래가 있어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거 또 중요한 문제고, 또 매출액으로 기록했는데 매출액이 아니라 이거를 원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수정 분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수정 분개 후에 다시 계정을 다시 마감해 가지고 결산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총계정 원장을 다시 마감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시산표로 가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등을 작성하는 이 작업을 결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앞전 시간들을 잘 따라왔다고 하면은 이 시간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복 훈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30개 이상의 지금 창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제 3장에서 창업 과정을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다 이제 회계표로 작성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6장과 7장 2주에 걸쳐서 결산 1, 결산 2 해가지고 두 번에 다뤄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동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또 수업 시간에도 잘 참여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질문해서
모르는 거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월 1일 새로 개설한 은행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건 뭐냐면 내가 회사를 창업하면서 자본금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현금이 5천만 원 들어온 것이고 뭘로 들어왔느냐? 자본금으로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는 저렇게 하고 총 계정 원장에 전기하는 거는 현금에 5천만 원 들어온 거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자본금란에 현금으로 5천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두 번째 거래는 9월 1일 은행에서 사업을 위하여 5천만 원 차입하였다. 그러면 차입금 5천만 원, 현금 5천만 원. 다시 현금 계정에 5천만 원 들어온 걸로 왼쪽에 들어온 걸로 해주고 상대 계정 차입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입금 계정에 가서 차입금 부채가 이것도 잘못됐네요. 이게 현금 3천만 원이 아니고 여기 5천만 원이에요. 이거 오타입니다. 이런 것들 잡아내야죠. 5천만 원 부채가 증가했는데 그 대신에 현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으면 차입금 항목에 나중에 빵꾸가 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항 건물주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천만 원, 임차료 140만 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럼 비용의 발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나갔고 현금으로 2천만 원 나갔고 그리고 이 보증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싹 없어진 걸로. 근데 보증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비용 처리가 아니라 채권, 자산으로 처리해 준 거예요. 자산으로. 보증금은 자산으로 처리해 줬고 그 다음에 임차료, 요게 비용이죠. 임차료 비용 140만 원, 현금 140만 원. 현금 거래가 있었으니까 현금 거래에 2천만 원 오른쪽에 해줘야 되죠. 현금의 오른쪽은 금액이 나간 거예요. 2천만 원 나갔고 뭘로 나갔냐? 보증금, 즉 채권, 자산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현금 140만 원 나갔죠? 140만 원 나온 거 적어주고 상대 계정 임차료로 나갔어요. 또 보증금 계정에 가서는 보증금 채권이 2천만 원 증가했어요. 뭐 때문에? 현금으로 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차료 계정에서도 비용이에요. 이건 비용이 140만 원 나왔고 현금으로 나간 거. 그 다음에 영업권. 영업권은 지금 요 다음 거야죠. 4번 항 9월 1일 영업자 C에게서 권리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영업권을 여기서는 자산으로 봤어요. 나한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업권이라는 자산 여기다 쓰면 잘못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온 거니까 5천만 원 영업권 그리고 현금 5천만 원이 나갔잖아요. 여기 뭐 때문에? 영업권이 그 대신 증가했으니까 영업권 5천만 원 이렇게 모든 계정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총계정 원장에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항 식탁, 의자 비품 10세트를 150만 원에 구입했어.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비품이라고 했으니까 비품 자산 처리해서 비품 150만 원이 증가했고 현금이 대신 빠져나간 거죠. 여기 현금 계정에 가서는 150만 원 빠져나갔죠. 오른쪽이니까 빠져나갔고 뭘로? 비품, 식탁 구입하느라고 빠져나갔습니다. 식탁은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품으로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카드 포트스 이것도 사는데 카드 결제기 이것도 50만 원에 구입했어요. 이것도 비품 50만 원 증가한 걸로 따지고 현금 50만 원 빠져나간 거. 그래서 현금 계정의 왼쪽에 있는 거는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내 통장에 플러스로 들어온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산의 감소 이만큼 빠져나갔다는 비품도 이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 7번 항입니다. 9월 1일 홀용 정수기 렌탈료 2만 원을 지급했어요. 렌탈료, 임차료, 즉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가지고 임차료에 가서 2만 원 비용의 발생 써주고 현금 2만 원 빠져나간 거 여기다 써줍니다. 8번 9월 1일 홀용 냉장고 140만 원에 구입했어요. 냉장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래서 비품에 가서 냉장고 비품으로 갔으니까 140만 원 증가했죠. 그 대신 현금이 140만 원 감소한 걸로 이렇게 전기까지 꾸준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거니까 또 비품이 있네. 여기 젓가락 식기 세트, 젓가락 식기 세트 15만 원어치 샀어요. 비품 15만 원 증가하고 현금 15만 원 감소하고. 냉장고 샀어요. 냉장고 90만 원. 비품에 90만 원 증가하고 현금 90만 원 감소하고. 이렇게 뭐예요? 분기하고 전기하고 분기하고 전기하고. 9번 항 싱크대 이것도 비품이죠. 비품 현금 10만 원. 그러니까 비품 10만 원 증가했고 현금 10만 원 감소했고. 작업대 10만 원. 이것도 작업대 비품 현금으로 10만 원 늘어났고 비용 뭐야 현금 10만 원 줄어들었고 비품에 10만 원 늘어났고 그렇게 분계 전기 해주는 것이죠. 11번 항 주방에 사용할 세척기도 50만 원. 세척기도 비품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현금으로 해서 현금 500만 원 빠져나간 거 적어주고 여기 또 비품란에는 비품 500만 원 증가한 걸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인덕션 150만 원. 이것도 비품 150만 원 증가했고 여기 안 썼네. 이것도 현금으로 구입한 거니까 현금 150만 원. 여기에 현금이라고 써줘야 돼요. 현금 150만 원. 이렇게 써줘야 전기가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밥솥 20만 원. 이것도 현금 20만 원 나간 걸로 그리고 비품 20만 원어치 증가한 걸로. 수선비 인테리어 비용 수선비로 3천만 원을 어음은 무조건 부채죠. 부채의 증가 비용의 발생이에요.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 3천만 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어음항 있잖아. 어음 계정에 가서 수선비 3천만 원 부채의 증가 한 걸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실 간판 비용 이것도 1,000만 원인데 어음으로 지불했어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 비용의 발생. 그래서 부채 어음 1,000만 원 증가했고 비용 1,000만 원 발생했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1억 원 다시 차입했어요.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현금 1,000만 원 여기에 현금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네. 1억 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1억 원이 증가한 걸로 이것도 9월 1일이 아니고 9월 2일이니까 9월 2일로 써줘야 돼요. 차입금에 현금도 여기도 차입금 계정에 9월 2일이 맞죠. 중간중간에 제가 틀린 거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린 걸 잡아내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100만 원 구입했어요. 원재료비로 100만 원 비용이 발생했죠. 원재료비 100만 원 비용으로 발생하고 현금 100만 원이 나간 거죠. 그래서 현금 계정에 가서 원재료비 100만 원 나갔고 그 다음에 원재료 비용 100만 원 발생한 걸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3천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러면은 차량 운반구 자동차 이렇게 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게 3천만 원어치 증가했고 9월 3일 날 비용이 아니라 현금의 감소죠. 자산의 감소 3천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적는 겁니다. 이걸 다 옮겨 적은 다음에 마지막 9월 30일이 돼야 그때 마감을 하는 거예요.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결산.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지불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 비용이죠. 자동차 보험료 비용 100만 원. 뭘로 나갔어요? 현금으로 나갔어요. 현금 100만 원. 그래서 현금 사항에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있어요. 그 다음 주차장 사용료 120만 원. 이것도 비용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1년치예요. 1년치. 이게 다 1년치.
나중에 월별 결산을 하려면 12분의 1만 한 달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나갔으니까 일단은 기록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발생주의 회계원이라. 나중에 어? 반년도만 결정해라. 아니면 올해 것만 해당하는 거 하라. 그럼 나중에 결산 정리 분계가 필요한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있는 대로 주차장 사용료 비용 120만 원 나갔어요. 현금 120만 원 나갔어요. 있는 그대로 20번까지 적어준 게 되겠어요. 21번 컴퓨터 80만 원에 구입했어요. 컴퓨터는 비품으로 들어가니까 비품 80만 원 증가했죠. 비품 중에 컴퓨터. 그 대신 현금이 어떻게 됐어요? 현금 80만 원 오른쪽에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매출액 3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현금으로 100만 원, 외상으로 2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매출액 수익의 발생인데 매출액 수익의 발생 100만 원은 현금으로, 2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으로. 이 현금으로 된 거는 현금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출액 상에는 100만 원, 이거는 현금으로. 그럼 현금에 100만 원 들어온 게 이렇게 돼 있죠. 매출액으로 100만 원 들어왔죠. 현금량이.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요건 채권이에요. 채권으로 200만 원. 그래서 매출 200만 원은 외상 매출금, 채권으로 들어왔구나. 이게 22번까지의 항목입니다. 23번, 9월 15일 알바생의 인건비 4대 보험 포함해서 180만 원 지급했어요. 그럼 급여 비용이 180만 원 나갔고 현금이 18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이 급여란에 가가지고 현금 180만 원 비용의 발생. 현금에 가서는 또 급여 180만 원 기록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9월 16일에 원재료 120만 원 구입했어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했으니까 현금 120만 원이 나갔고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이죠. 원재료 자산이 그만큼 또 발생한 거예요. 원재료로.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지금은 여기 비용으로 처리된 게 아니고 지금 원재료 B 하면 비용의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자산으로 했으면 나중에 제가 요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아마 이제 비용 처리가 되려면 나중에 원가 회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따로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량은 아까 뭐 급여 180만 원 나간 거, 원재료비 120만 원 나간 것까지. 그러니까 현금이 제일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계정, 현금 총계정 원장은 복잡하게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기요금 비용의 발생 10만 원, 현금 10만 원 나갔어요. 수도요금 15만 원, 공공요금 15만 원 나갔고 현금 15만 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전화요금 10만 원, 공공요금 10만 원 줘가지고 현금 10만 원. 그래서 공공요금이 요거 9월 20일 날 뭐으로 나간 거예요? 전기요금, 그 다음에 수도요금, 그 다음에 전화요금으로 나간 게 되고, 이 다음에 또 현금 거래 다 기록을 해야 되죠. 공공요금 10만 원 나갔고, 15만 원 나갔고, 10만 원 나갔고, 이렇게 현금 계정이 쭉쭉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서 나갑니다. 매출액, 매출액 400만 원 계상했어요. 근데 이것도 현금 100만 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으로 매출액이 발생한 거죠. 400만 원. 그래서 두 개의 거래가 된 걸 제좌라고도 하는데 복수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부분에 수익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 여기 현금으로 100만 원,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적어주고 외상 매출금 항에 가서 외상 매출금 상에 가서 뭐예요? 9월 20일 날 요 300만 원 발생한 걸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원재료 110만 원을 구입했다. 원재료로 해서 이제 110만 원 뭘로 나갔어요? 현금으로 110만 원. 그래서 이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렇게 9월 20일 날 발생한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원재료
110만 원 9월 21일 날 나간 것까지 현금 계정에 마감을 해줍니다. 9월 25일, 9월 10일 날 외상으로 매출한 그것이 현금으로 전환됐어요. 또 어떻게 기록해줘야 돼요? 현금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외상 매출금을 까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있었던 거 이거 있잖아요. 200만 원을 요때 9월 10일 날 있던 거를 9월 25일 날 깐 거죠. 좌변에 있고 우변에 있고 그러면 돈 없어지는 게 되죠. 그 대신 또 현금에 200만 원 들어온 걸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매출액 그때 얼마요? 350만 원, 현금 90만 원, 외상 매출금 260만 원이에요. 매출액 두 번, 현금으로 90만 원, 외상 매출로 260만 원, 외상 매출금에 9월 30일 날 외상 매출액 260만 원 나온 거를 총계정 원장에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에 따른 현금 오간 거 다 적어줘야 됩니다.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외상 매출금 대신에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 90만 원은 현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거 그대로 적어주고. 그래서 점점점 복잡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작업을 결산이라고 그래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9월 30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왼쪽 항목 다 더해주고 오른쪽 항목 다 더해주고 그래서 여기 얼마 여기 얼마가 총액 합계가 얼마인지 하고 또 잔액이 어디에 남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 오른쪽 왼쪽 다 해서 지금은 지출이 훨씬 더 많았는데 수입 들어온 건 이게 금액이 크니까 아마 수입이 더 클 거예요. 이렇게 합해보면 지금 그 현금 현재 상태 현금이 얼마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마감을 해보면 결산을 해보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금 계정뿐만 아니라 모든 계정을 9월 30일 기준으로 마감을 해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을 합계를 해서. 그래서 그 잔액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산표라고 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것은 제 7장에 가서 한번 또 살펴보고 8장에서도 이걸 종합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6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수많은 30개가 넘는 이 다양한 거래를 총계정 원장에 옛날에는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산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을 31개가 됐죠. 31개, 아까 중간에 2개가 반복돼 33개의 거래를 한번 쭉 전기하는 것까지 해봤고 아직 마감은 안 잡고 결산 안 했어요. 그래서 7장에 가서 실제 결산 2에 가서 각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그것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여러분 꼭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여러분 궁금한 점들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오프라인 시간에 와서 질문하시고 또 오프라인 시간에도 안 되면 카톡으로 보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동영상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